평가를 해봤더니 지금 아까 이제 그 곤양이, 고등어, 다랑이 원래 이게 다랑이가 아니고 다람이었거든요. 다람이. 다람쥐 쪽이었는데 다랑어하고 물고기처럼 바뀌어버렸어요. 원래 다람이였어요. 자, 근데 토깽이가 있어요. 어쨌든 자본금을 1억 원으로 해서 법인 전환을 했었고요. 그러면 고등어 같은 경우는 3,100만 원, 다랑이는 1,000만 원, 토깽이도 1,000만 원이에요. 기본적으로 명의신탁 했었을 때는. 근데 가치평가를 해봤더니 지금 현재는 31억 6천만 원이 나와요. 회사 가치가. 1억의 자본금이었는데 1억이 30배 이상 높아졌죠. 자, 그러면 곤양이는 15억, 고등어는 한 10억, 다랑이는 3억, 토깽이도 3억. 이 정도의 가치가 있는 주식을 현재는 보유한 것처럼 보여져요. 겉에서 봤었을 때. 그런데 여기 다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그랬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죠? 가치평가식은 뒤에 다 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볼 거고 명의신탁하고 연결시켜서 보자 이거죠. 명의신탁을 어떻게 해서 회수를 할까? 자, 단순하게 한번 볼까요? 10억이에요. 그죠? 10억을 내가 증여받아요. 증여세 내야 되잖아요. 그쵸? 어마어마한 금액의 증여세를 내게 될 거예요. 그쵸? 어마어마하지 않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뭐 한 2억 좀 넘게 낼 거예요. 다랑이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뭐 3억도 있고 3억이니까 뭐 있겠죠. 자, 그러면 증여를 받을까? 아니면 어떻게 할까요? 자, 그거에 대해서 뒤로 갔다가 뒤에 표가 하나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걸 보고 이 페이지를 볼게요. 방법은 요게 다예요. 일반적으로는 뭐 더 복잡하게도 짜려면 짤 수 있겠지만 자, 이게 곤양이에요. 그죠? 이게 뭐 고등어나 아니면 토깽이나 다람이에요. 그죠? 내가 기본적으로 여기로 갖고 오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누군가에게 지금 가업승계를 물려줄 거잖아요. 사슴이. 네. 노후르 사케의 아들. 네. 그죠? 그러면 차라리 여기서 바로 일로 넘기는 거는 어떨까라는 고민을 해볼 수 있겠죠. 그죠? 또 그 다음에 넘기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증여, 양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냥 주거나 돈 받고 주거나. 그죠? 근데 지금은 돈이 거래가 되는 것도 부담스러운 상황이긴 해요. 명의를 맡겨놓은 걸 찾아오는데 얘한테 돈을 준다? 그리고 또 돈을 다시 되돌려 받는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복잡해져요. 저한테 통장에다가 한 1억만 넣어줘봐요. 전화 안 받을 거예요. 맡겨놓은 건데도 난 전화 안 받을 거라니까? 왜? 내 통장에 들어왔잖아요. 그럼 우선은 마음이 뿌듯하고 뭐 안 쓰더라도 기분 좋잖아. 좀 놀다가 그리고 다시 전화 받겠지. 결국에는 돈이 다시 들어간다는 건 되게 위험한 발상인 거죠. 어떤 방법으로건 증여 주고 가는 게 고민이 될 거예요. 하지만 믿을만 하다면 세금이 적다면 양도 방법도 쓸 수 있어요. 그럼 어느 게 더 나을지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고 들여다 봐야 되는 거죠. 결론 짓기 전에. 자, 그런 방법이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을 다 정리를 할 건데 대표님이 뭐라 그러셨죠? 나는 사슴이한테 회사를 물려주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회사의 전체적인 주식을 다 줘도 좋고요. 그죠? 다 주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몇 퍼센트 정도의 주식을 주면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독립된 어떤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응? 30%? 50%? 60%? 자, 우선은 우리 무엇인가 회사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요, 일반적으로 결정하는 상황이 있고요. 어려운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뭐 특별 결의사항 필요 없고요. 일반적으로 결의해야 될 게 있고요. 특별하게 결의해야 될 게 있다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특별 결의사항도 실제는 3분의 2 이상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의사결정이 가능해요. 그러면 66.7% 이상만 보유해도 회사 운영과 경영에는 문제될 게 없죠. 그죠? 자, 그 전략으로 생각해서 이걸 어떻게 옮겨볼지 정답은 없어요. 목적과 이유에 따라서 최선언안은 있고 차선안도 있어요. 또 곤양이는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 형인 큰형 고등어에 대한 마음이 애틋해요. 고등어에게는 그 지분을 그대로 남겨주고 싶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 지분 자체가 내 사슴이가 경영권을 장악하는데 반대측에 쓴다면 나는 불편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사람 다 복잡하잖아요. 대표님이 한쪽으로 의사결정이 완전히 돼 있으시겠어요? 아니겠죠. 그런 이야기를 이럴 땐 이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저럴 땐 저럴 수 있습니다. 이야기만 해줄 수 있으면 돼요. 방향만, 가름한만 해드릴 수 있으면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정확한 계산을 한번 뽑아서 비교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은 대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차는 담당 세무사가 하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소개를 해드리던 해서 처리시켜드리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또 같이 뭐 이렇게 평가되어 있는 내역들 있는데 보시고 싶으면 보시면 되는데 이건 누가 해요? 네? 세무사가 또 시켜요? 네, 이거 시키면 500 달라 그럴 텐데 쓸데없이. 자, 우선은 신고할 때는요 정확한 계산이 좀 필요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세무사 3명한테 똑같은 걸 갖고 평가를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결과들이 다 달라요. 이게 수식인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복잡하니까 그렇겠죠? 근데 큰 오차는 없어요 사실은. 그렇다 해도 우리가 단순하게 계산하는 어떤 그 방식대로 계산한 게 큰 무리는 없다. 그래서 그것 또한 평가가 필요할 땐 어디? 연구소하고 같이 하시면 돼요. 자, 이거 한다고 돈 뭐 300만 원, 500만 원 줘갖고 평가서 들고 회사 대표님 찾아간다고 대표님이 고맙다 할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르마를 타준 것 때문에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는데 그럼 한번 보자고요. 10%였던 케이스 금액이 얘가 아까 토깽이하고 그 다음에 다랑이 케이스일 거예요. 그쵸? 3억 1,600만 원의 평가가 나왔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아까 하나 얘기 안 드린 걸 먼저 얘기를 하고 올게요. 이 페이지를. 명의신탁을 해결하는 방법에는요. 가장 베스트한 건 요 방식이에요. 실제 소유자 확인제. 이건 뭐냐면요. 국세청에서 2014년도였나? 뭐 제가 기억에는 그런데 제가 중간에 좀 딴 데도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시간이 중간에 제가 탁 이렇게 뛰어넘어갔고 그 중간에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요게 나와가지고 명의신탁된 상황들이요. 법에 어떻게 보면 잘못은 아니고 법의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벌어졌던 행위다 보니까 그 행위인 경우를 입증만 한다라고 하면 막 너무 안 따지고 다시 네 명의로 넘겨줄게 라는 게 확인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간소화 제도라고 해서 간편하게 어쨌든 진행하게끔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핵심적인 요 부분을 증명하는 게 있고요. 그 핵심 요소는 뭘로 증명하면 좋을까요? 통장 나왔네요. 자, 처음에 죽음을 납입할 때, 그죠? 죽음을 납입할 때 결국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세무사들이 법인 할 때도 뭐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와이프까지 다 해서 할 거면 걔네들 통장에서 돈을 좀 입금해줘라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1차 최소한에 그게 어디 통장에서 나오느냐거든요. 그럼 그렇게는 만들어 놨는데 그러면 어쨌든 지금 토깽이하고 다람이가 돈이 있을 수도 있고요. 없을 수도 있지만 1,000만 원 넣고 또 3,000만 원, 3,100만 원 넣었잖아요. 3,100만 원. 그 돈을 넣을 때 결국에는 곤양이가 얘네들한테 돈을 줬겠죠. 그죠? 그런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이게 과점 추출을 피하려고 하는 건데 내가 얘한테 돈을 1,000만 원 보냈어. 그리고 얘가 1,000만 원을 갖다가 회사 그 통장에다 집어넣었어. 이거를 들킬 것 같잖아요. 그 당시에 나름대로 머리는 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과점 추출을 피하려고 머리를 쓰면서 했던 행동이니까 여기서 쓰다가 여기서는 바보가 되진 않잖아요. 머리를 쓰면 현금으로 주고 입금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는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죠? 자금 추적하면 이게 다 나오니까.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와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어요? 2000년도니까 17년이 지났어요. 그죠? 16년 지나고 17년, 18년, 19년째 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때 당시에 내가 돈을 줬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땡큐. 그죠? 없을 확률도 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게 없다면 또 어떤 문제도 발생되냐면요. 지금 다람이가 다람쥐처럼 돌아다녀야 되는데 바람을 피고 돌아다니면서 되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게 3억 정도 가치가 있다는 걸 알고는 나한테 돌려주지 않으려고 지 거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두 번째, 고등어. 저희 형인데 나는 형은 정말 절대적으로 믿는데 형수님이 좀 불편해요. 근데 형님이 지병이 계시다가 갑자기 좀 쓰러지셨네? 이게 지금 정신이 잃으셨어요.
그리고 뭔가를 갖다가 좀 더 또 확인을 해봤죠. 다시 이제 재가를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다고 재산을 확인해 보다 보니까 이게 있는 거야. 금액이 10억 정도 되는 거죠. 어떻게 할까요? 내 거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그죠? 이런 상황들 때문에 그게 발생되기 전에 정리는 해야 된다. 가르마는 탔어요. 명의신탁 주식은 정리는 어쨌든 해야 된다. 어떻게 세금을 가장 적게, 가장 효율적으로 정리한다. 결론은 난 거고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 거죠.